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죠.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채굴주 매도를 물어보셨었어요. 반감기 이전에 일찍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락을 많이 한 상태죠. 반감기 들어서면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굴 기업들 마진이 감소합니다. 게다가 현물 ETF 상품이 나온 이후부터 채굴주의 매력이 떨어졌죠. 게다가 얼마 전 바이든이 내년 1월 1일부터 채굴세를 걷겠다고 합니다. 채굴주는 단기적으로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디파이나 NFT,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수많은 뎁들을 연결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채굴 기업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 이런 로비 단체인 비트코인 채굴 협회가 주요 회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대답 한번 해볼게요. 나는 채굴주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1번. 오늘 채굴주 관련해서 좀 시그널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뭐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채굴주들이. 이게 보시면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고 그리고 여기 라이엇 블록체인이죠.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그 멤버십 그 우리 Q&A 방송에서 어떤 분이 채굴주 어떻게 해야 되나 던져야 되나 코인이슈님 아마 연초였나 작년인가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연초였나?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비트코인 가격이랑 먼저 가기는 하는데 반감기 이전에 좀 일찍 던져야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엑시트를 하는 시점을 잡으면 그거보다 일찍 그리고 반감기 이전에 무조건 던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던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채굴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채굴주가 뭐예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관련된 기업들, 주식들, 종목들. 걔네들 채굴주라고 합니다. 자, 채굴주들이 왜 지금 반응이 시큰시큰할까? 별로 안 좋을까? 일단 제가 반감기 이전에 던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반으로 줄으니까 지금 주식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막 유튜브 코인 방송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예요? 4월 반감기니까 비트코인 폭등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주식하다가 왔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렇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 좋게 받아들이죠. 근데 채굴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반감기가 됐다는 건 채굴하는 양이 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주지 않는 이상 채굴하는 양이 반으로 줄면 당연히 수입이 절반으로 줄겠죠. 채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다가도 다시 한번 고점을 찍죠. 다시 한번 올라가죠. 막 1억 넘고 전고점 넘으니까 올라가. 그러다가 쭉 떨어져. 자, 우리가 예전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예전에 기관들이.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기관들은 우리처럼 비트코인을 막 업비트에 충전해서 현물로 매수 못 합니다. 언제 망할지 어떻게 알아? 라이센스 인증받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없어졌어. 그러면 보장해주지도 않는데. 기관들과 우리 개인들은 달라요. 그리고 기관들은 굴리는 자금이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이기 때문에 현물 못 삽니다. 그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금맥님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GBTC 아니면 뭐 CME 옵션 거래.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채굴주들, 라이엇 블록체인,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이런 채굴 관련 애들 종목을 담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네들이 채굴하는 그 광물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가격이 막 채굴하는 광물이 당연히 얘네들 기업 주가도 오르겠죠. 자, 우리 한번 똑같이 예를 들어 볼까요? 구리 가격이 올라. 그러면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리를 캐는 얘네 기업들도 주가가 오르죠. 똑같은 겁니다. 금 가격이 올라 금 채굴하는 기업들 주가가 오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그러면 정유사들 막 가격 미친 듯이 오르죠. 원유 가격이 올라 국제유가 올라 그러면 뭐 옥시덴탈 그리고 또 쉐브론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또 옥시덴탈 쉐브론 1등 미국의 1등 기업 항상 기억이 안 나. 이런 기업들이 원유 기업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보다 더 돈 많이 버는 그런 기업들, 정유 기업들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똑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주도 올라가죠. 채굴하는 기업들도. 그래서 예전에는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했냐면 간접 투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엑슨모빌 맞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니면 GBTC, 아니면 채굴주. 근데 지금 현물 ETF 승인이 됐어. 그럼 채굴주들 굳이 투자할 필요 있을까, 지금? 내가 기관이야.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어. 예전에는 현물 ETF가 없었는데, 지금 현물 ETF 생겼어. 굳이 채굴주들 투자할 필요 없겠죠. 리스크 안 나가면서. ETF 사는 겁니다. 그럼 예전보다는 채굴주들이 어떻다? 매력이 떨어졌다. 매력적으로 조금 감소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빠진 것도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바이든 국정연설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가상자산 채굴세 30% 내년부터 도입하겠대.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 비용의 30%를 소비세로 납부하겠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목표. 그래서 이게 30% 그냥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첫 해에 10%, 다음 해에는 20%, 3년 차부터 30% 단계적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채굴주들 어떻게 해요? 야, 내년 벌써 세금부터 걱정해. 아무리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반감기 때문에 공급량도 아니 채굴하는 양도 줄어들고 세금도 내야 되면 힘들겠다. 단기적으로는 채굴주들이 어떻게 된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높겠죠.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지금 그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 그 이런 싸움들도 치열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이거 과세 안 할게. 세금 안 매길게. 막 사루비아 같이 막 달콤한 말들로 막 속삭이고 있죠. 근데 바이든은 강경하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을 낸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세금을 낸다는 건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정식 이제 가상자산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진짜 우리 전 세계 자산 시장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비트코인 코인 가격 엄청 오르겠다. 그것도 되고. 자, 볼게요. 앞으로 AI가 활성화되면 전력 소모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캘 때 많은 양의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전기세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채굴하는 기업들이 지네들이 비트코인을 생산해내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 세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이것도 내야 돼 저것도 내야 되고 자, 그럼 볼게요. 기업들이 우리가 제품을 한번 볼게요. 신라면을 먹는다 봅시다. 농심이 신라면을 만드는데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그러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단가도 어떻게 돼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전기세 올라가, 세금도 올라가, 비트코인 우리 시장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 뭐 1억 9,500, 9,600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계속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붙죠. 전제가 뭐다? 수요가 받쳐줄 때. 수요가 받쳐주기만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산한 단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 그럼 볼게요. 채굴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언제 올라갈까? 언제 막 비트코인처럼 막 3배, 4배 우상향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실 건데 비트코인 채굴하는 기업들이 언제쯤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얻는 수수료가 있는데 보통 그 해당 생태계의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뒤집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더리움 매수 시그널을 드렸고 이더리움 괜찮습니다. 많이 갈 겁니다. 올해 연말 가격 뭐 더블탑 나온다고 하면 제가 한 1,000만 원까지는 갈 겁니다. 이더리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이더리움이라서 그냥 어느 방송이나 틀면 이더리움 무조건 좋은 코인이니까 막 주식 방송 뭐 코인 방송 뭐 하시던 분들 다 이더리움 좋은 거 아니까?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얘네들 이번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실제로 이번 연도 아니 작년이지.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해 거둬들인 수익이 100억 달러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집어집니다. 자, 이더리움 수수료, 연간 수수료 100억 달러 돌파. 2020년도 초 이후 초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실제로 수익이 나. 제가 알트코인들을 볼 때 얘네는 알트코인, 얘네는 조금 좋은 코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실제로 비즈니스가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연간 그냥 이더리움 수수료만 했을 때 100억 달러가 넘어. 100억 달러. 실제로 비즈니스 그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기존의 NFT, 메타버스, 뭐 디파이 이런 생태계 시스템들,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대다수의 이런 일들을 다 이더리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연간 수수료가 100억 달러가 넘죠.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 생태계, 그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생태계를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에서 하게 된다면. 이번에 그 가능성을 보여줬던 게 오디널스죠. 오디널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NFT를 발행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디파이나 이런 뭐 다양한 이런 그 생태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발행하면서 거래를 많이 일으키게 되면 거래 수수료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럼 거래 수수료 그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채굴자들이 논아먹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생태가 솔직히 뭐 NFT나 뭐 디파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채굴해서 그 채굴하는 수익들 수수료는 그냥 뭐 서비스 팁 정도 오디너스 할 때는 수수료 좀 많이 나왔다 활발할 때는 근데 지금은 팁 정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채굴 기업들이 막 2배, 3배 막 미국 증시에서 폭등하는 그날이 언제 올 거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이제 느리기 때문에 스택스나 뭐 오디너스나 이런 애들처럼 뎁들을 연결해가지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NFT 발행하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디파이, 덱스 거래소,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을 때 나중에 될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되면은 몇 년 안에도 될 거예요. 그때 채굴 기업들은 미친 듯이 폭등할 겁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협소하고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매력이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을 봤을 때 비트코인 생태계가 막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그렇게 됐을 땐 그때 돼서는 채굴주들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채굴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블랙럭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이제 그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협회라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상원, 하원, 의회한테 사과 박스를 전달해. 야, 우리 이번에 채굴 뭐 세금 낸다며 조금 적게 내게 해줘. 야, 전력 소모 좀 너무 심하잖아. 조금 뭐 해서 이렇게 좀 해줘. 로비를 하는 단체가 비트코인 채굴 협회인데 얘네들의 주요 멤버로 있는 애들이 누구다? 블랙럭입니다. 블랙럭의 펀드 어드바이저라고 얘네들이 다 지금 채굴협회 주요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뭐 세금을 내고 뭘 하든 간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블랙럭이 뒤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 백업이 블랙럭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도 이런 든든한 부분들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뭐 30%뭐 바이든 소비세 부과하는 거 현물 ETF 상품 나와서 매력도 감소된 거 채굴 난이도 상향돼서 마진 감소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블랙록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성화도 있고 이렇게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죠.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채굴주 매도를 물어보셨었어요. 반감기 이전에 일찍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락을 많이 한 상태죠. 반감기 들어서면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굴 기업들 마진이 감소합니다. 게다가 현물 ETF 상품이 나온 이후부터 채굴주의 매력이 떨어졌죠. 게다가 얼마 전 바이든이 내년 1월 1일부터 채굴세를 걷겠다고 합니다. 채굴주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디파이나 NFT,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수많은 뎁들을 연결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채굴 기업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 이런 로비 단체인 비트코인 채굴 협회가 주요 회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